혹시 인스타나 틱톡에서 제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이던 제가 단 2년 만에 틱톡과 알람이의 선택을 받은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내세운 릴스로 오징어 게임, 경이로운 소문 같은 대작들과 협업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얼굴 한번 안 비치고 텍스트 하나로 2천만 원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잘 찍어야 되냐고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야 하냐고요? 아니요. 얼굴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돈이 되는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설계 비법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요즘 제 주변에도 나도 인플루언서나 해볼까 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100명 시작하면 99명은 중도 포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수익화로 이어지는 경험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상이 없는 일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조회수가 잘 나오고 팔로워가 늘어나도 그게 돈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된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게 원래 다 즐겁지만은 않지만 보상이 생기면 버틸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게 달랐던 거예요? 대부분 컨텐츠 먼저 만들다가 광고나 협업이 시작되길 기대하지만 저는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컨텐츠는 무엇일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엠넷과 같은 대기업들이 먼저 협업하고 싶은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SNS 하나 있다고 대기업이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홍보 방식 자체가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기업들은 과거처럼 한 번에 크게 노출하는 방법보다 원하는 타겟에게 맞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프로덕트에 맞는 컨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즉, 영향력의 크기보다 타겟 적합도와 컨텐츠의 맥락이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님, 아까 글 하나로 2천만 원 버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장 SNS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매체가 있나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좋지만 시작은 스레드, 그러니까 텍스트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항상 시작은 가벼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롱폼 컨텐츠 하나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에는 최소 5시간의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컨텐츠가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그대로 비용이 되겠죠. 반면 롱폼 컨텐츠 하나를 만드는 시간 동안 짧은 글은 30개 그 이상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개 중에서 반응이 오는 주제를 중심으로 카드뉴스, 숏폼, 롱폼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실제로 스레드에서 반응이 좋은 컨텐츠는 다른 플랫폼,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대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카드뉴스 역시 스레드에서 터진 글을 확장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글로 시작하고 터진 컨텐츠를 확장해라. 이 방식은 비단 컨텐츠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가볍게 시작하고 반응이 오는 곳에 집중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근데 대표님, 계정 만들고 첫 글을 올려야 되는데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아이데이션 노트를 활용해서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을 먼저 적고 분류합니다. 아이데이션 챗봇을 활용하면 10개의 주제씩 총 40개의 콘텐츠 아이디어가 예시 문장과 함께 도출됩니다. 일단은 이 챗봇을 켜놓고 시작하자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성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자주 하는 고민과 생각은 무엇인지, 과거에 겪었던 문제 해결 경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는데요. 이 질문에 맞춰서 내가 답변을 하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의 사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조업 직장인이시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의 성향은 꼼꼼하다.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은 이제 교우 관계가 좋다입니다. 자주 하는 고민과 생각,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과거에 겪었던 문제 해결 경험으로는 이제 결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험. 예를 들면 어떤 신혼부부 혼수 가전 준비 방법, 상견례 준비하는 방법, 집 구하는 방법,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써주면 써주실수록 본인에게 맞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일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10개, 출근 전 예비신랑의 하루 생각, 이렇게 포맷과 구조 예시 문장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이 결혼할 때 제일 부족한 것. 세 번째는 퇴근 후 결혼 준비 루틴 공개. 네 번째는 예비신랑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대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쓸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예시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40가지의 콘텐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표님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이런 사례들이 제가 대단한 사람이나 연예인이 아닌데도 궁금해 하나요? 네, 모두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사람을 쫓기보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한 단계 앞에서 해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결혼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정말 완벽한 스드메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어떤 가전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식장을 예약하는 게 좋을지 그 기준점을 미리 고민하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을 듣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피디님, 여기서 40가지 컨텐츠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 중에 어떤 내용을 주제로 글을 써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 가전 살 때 비용이 좀 크게 많이 들다 보니까 31번으로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초안 생성기라는 챗봇이 있는데요. 이렇게 글 쓰자라는 말을 입력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고 싶은지, 어떤 플랫폼에 글을 쓰는지, 이전에 반응이 좋았던 글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1번, 신혼 가전 준비 이렇게 해서 후회를 줄였다. 2번은 우리가 스레드에 글을 쓸 거기 때문에 스레드라고 작성을 하고 마지막은 없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는 글의 말투를 정하는 가이드가 나옵니다. 내가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렇게 5가지 유형의 말투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저희는 친근 공감형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첫 줄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시그니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후킹이 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정체성을 선언하는 형태로 가볼 거고요. 1번, 예비신랑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다음으로는 무엇에 대해 쓸지를 정하는 가이드가 나옵니다. 나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쓸지, 내 루틴에 대해서 쓸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4번, 문제 해결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이때 마지막으로 독자가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냐라는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유의평으로 저희는 신규 팔로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초안이 생성됩니다. 예비 신랑입니다. 신혼 가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는데 이제 기준이 없을 때다. 처음엔 다 사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쓴 초안이 본인의 상황과 다르다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 따라서 6하 원칙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작성을 하면 조금 더 디벨롭된 본인 상황에 맞는 글을 쓸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쓴 글을 쭉 복사를 해서 저희의 또 다른 챗봇 V3에 초안을 작성을 하면 이 챗봇은 내가 쓴 초안을 SNS에 가장 최적화된 글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아까 복사한 글에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초안에 붙여 넣으면 글의 핵심 목적은 뭔지, 톤은 어디에 가까운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작성을 하면 기존에 썼던 초안에서 완전히 SNS에 적합한 정말 후킹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글이 완성이 됩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우리가 스레드에 컨텐츠를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릴스의 대본으로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돼요. 실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 툴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숏폼의 조회수라든지 스레드의 조회수라든지 이런 엄청난 성과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정작 돈은 어떤 과정으로 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타겟 고객이 정말 궁금한 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거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실제로 몇 명이나 도와줬냐인데 내 업력이 몇 년 차인지만 나열하고 있다면 그건 소개팅에 추리링을 입고 나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소개팅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들도 똑같이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화 설계를 위한 1단계는 바로 타겟 고객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꾸미는 것, 즉 프로필 세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그 모습이 나의 성향과도 맞냐는 거죠. 고객의 기준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 성향과 맞지 않으면 그걸 몇 달, 몇 년 지속할 수 없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고객이 원하는 모습과 나의 성향의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적용해서 결국 3초 안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인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님, 근데 듣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모습, 고객이 궁금한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건 실제 그 타겟 고객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고객들이 내 주위에 없다라고 한다면 구글에 검색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글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연관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검색어들은 실제 타겟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컨텐츠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렌드 컨텐츠를 따라서 컨텐츠를 찍거나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잠깐의 조회수는 나올 수 있어도 시청자가 팬이 되거나
매출로 이어지긴 어렵고 컨텐츠를 지속해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SNS 수익화를 위한 컨텐츠는 크게 나눴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입형 컨텐츠는 트래픽을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강화형의 컨텐츠는 내 팬을 만드는 컨텐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환형 컨텐츠, 매출을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단계와 상황에 맞게 가져가야 내 채널의 찐팬을 만들고 상품 전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사람 관계랑 똑같아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에게 나 보험하는데 이거 좀 들어줄래? 하면 가입하시겠어요? 아니죠. 처음엔 가볍게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실 나는 이런 일을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서야 상대가 고민이라도 해볼 겁니다. 즉, 컨텐츠도 친구를 사귀는 흐름처럼 설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컨텐츠의 비중을 높이고 관계가 쌓일수록 전환형의 컨텐츠를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유입형 컨텐츠라고 해서 전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유입형 컨텐츠도 전환이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무료 라이브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듣다 보니 글이 가장 편하고 쉽긴 하지만 사실 요즘은 영상이나 릴스가 대세잖아요. 그게 되게 바이럴도 잘 되는데 근데 얼굴 공개도 안 하고 가볍게 적은 글만으로 기업이 협업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본질은 컨텐츠이기 때문이에요. 영상이든 카드뉴스든 텍스트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하고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설득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반응은 나옵니다. 실제 저는 페르소나를 크리에이터와 사업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로 등장하는 채널에서는 저의 얼굴과 어떤 컨셉을 잡은 컨텐츠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때리는 사람 아니에요. 후드티를 쓰는 사람 아니에요. 매번 누워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제가 직접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로는 제가 가진 정보를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보시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텍스트 그리고 카드뉴스를 활용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 실제 최근에 올린 카드뉴스가 반응이 되게 좋아서 한 번에 팔로워가 1.6만 명이 넘는 그런 성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쓰시나요? 사실 제가 컨텐츠 제작과 운영에 쓰는 순수한 작업 시간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많게는 2시간 정도? 저는 주로 오전에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고 하루 전체의 기준으로 보면 자체 컨텐츠 발행에 사용하는 시간은 약 1~2시간 내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구조를 잡는 데 시간이 들 수는 있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오래 붙잡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흐름대로 처리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구조화가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나만의 퍼소나를 정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글이나 영상을 발행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당장 시작한다고 하면은 좀 어떤 것부터 해보라 이렇게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그래서 오늘 당장 수익화를 원한다고 하시면 이런 글부터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필요하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타겟 고객이 스스로 니즈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하면 되게 거창한 이력이나 화려한 경력부터 늘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소리가 좀 좋다라는 말을 들어봤다는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강점만 있어도 결국 중요한 건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시작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해야 되는 걸 여쭤봤지만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특히 초보들이 실수하는 게 있을까요? SNS로 돈을 못 버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타겟 고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소개팅을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과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타겟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요즘 뜬다는 트렌드 컨텐츠만 따라 만들고 프로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가득 적어둡니다. 그 결과 프로필은 매력이 없고 콘텐츠는 다 비슷비슷해서 결국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채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접근할 겁니다. 모든 출발은 타겟 고객입니다. 만약 크리에이터로 수익화를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대상은 나에게 광고나 협찬, 콜라보를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어떤 계정을 선호하는지를 기준으로 채널을 설계하면 팔로워가 적은 상태에서도 광고나 협찬 문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상품을 판매해 수익화를 하고 싶다면 내 타겟 고객들이 SNS에 어떤 콘텐츠에 반응하고 어떤 흐름으로 구매를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시작하면 아무리 열심히 올려도 수익화엔 실패합니다. 결론적으로 SNS로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는 재능이나 노력의 문제보다
처음부터 누구에게 팔 것인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대부분은 수익화에 성공하실 거예요. 대표님, 근데 오늘 되게 많은 걸 알려주셨지만 이걸 혼자 하려면 사실 이론과 달리 적용은 좀 막막할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 내용을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무료 라이브에서 어떻게 하면 타겟 고객이 원하는 나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컨텐츠 시스템을 수익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저 또한 지금도 광고 컨텐츠 하나로 3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벌고 있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적용한 한 30대 헬스장 사장님은 교육 3주차 만에 300만 원짜리 헬스장 창업 컨설팅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성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0대 자영업자분은 쇼폼으로 2배 이상 준비한 물량이 조기 품절되며 매출이 폭발하는 경험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아는 것들을 누군가한테 알려줬을 때 이렇게 삶이 바뀔 수도 있구나를 느끼며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료 라이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려고 합니다. 제 라이브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무료 라이브도 돈 내고 듣는 강의급으로 매우 탄탄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그럼 대표님,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오늘 제가 초보일 때 가장 어렵고 막막했던 것들을 경험담으로 풀어봤는데요.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료 라이브를 듣지 않으셔도 되니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